어, 세상에 진짜 없는 내용을 오늘 최초로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이 이론은 제가 설계 이론을 20년 전에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발전해 시킨 이론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론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설마 이게 이런 거를 알면은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플한데 이 이론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강의는 한 30분? 괜찮아요? 네.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2시 전에 끝나겠다, 그죠? 빨라도 뭐 늦어도 2시 전에 끝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계 이론을 제가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설계 이론이 이게 결국은 전략입니다. 전략. 어떤 전략이냐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서의 프레임을 가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 프레임이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게 설계 이론이에요. 그럼 그 설계 이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상이 그 제품에서 단지 인생으로 바뀌었을 뿐 그 프로그램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 공리가 뭐죠? 공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영화배우 공리도 있고 공리 이게 뭐냐면 공통된 할 때 공약수 할 때 어디에나 중심이 되는 그런 공통된 거를 공자를 쓰고 그 다음에 리자는 이론이란 뜻이에요. 이치, 이론. 그래서 한국어로 공리인데 영어로는 엑시옴이라고 해요. 엑시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엑시옴이란 단어를 몇 번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흔한 단어는 아닌데 엑시옴 하면은 그게 공리란 뜻이에요. 우리가 공리가 뭐가 있죠? 물리법칙에서의 중심이 되는 공리.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게 다 공리잖아요. 기계 요소 설계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공리예요. 뭐냐면 이 공리 하나만 알면 세상의 한 8, 90%는 전부 다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리의 특징은 뭐냐면 공리는 증명은 할 수 없으나 누구나 인정하는 이론을 공리라고 해요. 이런 거지. 그 사람 인생에 있어가지고 노력은 분명히 인생 성공에 도움은 되는데 근데 사람의 그 노력이라는 거를 평생 동안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증거로서의 그런 역할은 불충분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게 공리예요. 근데 제가 이 공리를 전공을 했어요. 엑시엄을. 그러면 이 공리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됐냐면 이게 참 재밌는데 제가 원래는 그 대우그룹에 대우전자로 공채 시험을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요 나이 때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재미삼아 지원했는데 덜컥 걸렸어. 근데 그전에는 그 이력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이력서를 썼는데 그냥 겨울 도파에다가 5,000원짜리 그 서울역 지하에 5,000원짜리 사진 찍는 거 있잖아. 그리고 5,000원 딱 넣고 사진 딱 찍으면 두두두둑 하면서 그 사진 6장 쫙 나오는 거. 좀 있으면 드륵 나오는데 보니까 막 얼굴 번들번들하고 막 머리 이상하고 양복이 없어가 그냥 대충 위에만 이렇게 칼아 있는 거 입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이력서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들었지. 그래서 이제 무기를 장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사진을 좋은 데 가서 찍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보니까 어딘 것 같아요? 강남역 근처에 역삼역 그 가는 쪽에 허바허바 사장. 거기 가서 사진을 10만 원인가 주고 제대로 찍었어요. 프로필 사진. 그래서 그걸 딱 붙였어.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양복을 내가 하나 샀어요. 양복을 하나 한 30만 원 그때 주고 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다 고쳤어. 이력서를 딱 보니까 이력서 잘 쓰는 법 해가지고 이제 또 책을 하나 사서 보니까 나는 저는 이런 거 다 빼래. 보니 처음에 전부 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뭐 그는 어떻고 뭐 전부 나는으로 시작해. 나는요 뭐 이런 완전히 내가 봐도 좀 미안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두루뭉실한 어떤 단어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뭐뭐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 빼버리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섭소고 있죠.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심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할 말만 딱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딱 했더니 대우전자 걸렸어요. 그래서 가서 입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하고 제 동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배도 한 명 있었고 제 이제 하고 동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5명이 앉았어. 앉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마포 본사에 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광주에 공장이 있는데 가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입사 이제 좀 책을 봤으니까 무조건 간다 했지. 저는 저 광주 가가지고요. 거기 음식도 맛있고요. 얼마든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서울 사는 사람들. 광주 가면요. 저 장가도 가려면 좀 광주에서 또 집도 멀고 막 핑계를 댔어. 다 떨어졌어. 내만 붙었어. 못 가도 그냥 간다고 해야 돼. 적극성을 보는데 순수하게 그냥 곤란한 질문 하거든. 곤란한 질문 물어보면 의도를 파악을 못 하니까 그냥 못 간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저는 이제 걸렸는데 성적이 몇 점 몇? 2.5? 막 그래. 성적도 안 좋은데 나중에 가서 인사 담당자가 저를 뽑은 이유를 알았어요. 서울에는 연구소밖에 없거든요. 연구소하고 본사 영업 쪽밖에 없는데 해외 영업. 저를 뽑은 이유가 키가 컸어. 키가 컸어. 왜 키가 커서 뽑았냐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성적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그냥 농구를 잘할 것 같아. 왜 그러냐니까 인사 담당자가 농구에 매니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농구를 또 못하는 농구를 가가지고 농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그 당시 한양대학교 실업팀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실업팀에 현역으로 뛰다가 뭐죠? 이제 이렇게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아니면 인사 담당자는 연세대학교 또 거기 농구 주전을 하셨다. 전부 그런 사람이야. 덩치는 빵빵한데 강동이 스타일이야. 키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완전 센터 가드. 내가 그때 한번 중앙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식스맨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야. 제때 이러더라고. 그래 완전 선수들하고 뛰니까 여기 되나? 연습하는 그런 한번 죽을 고생을 한번 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부르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대우센터에 연구소에 그래서 근무하게 됐어요. 한번 뭐 배시를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석사도 하고 특허도 최고 많이 내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설계를 하는데 이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 스님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감으로 해요. 감으로. 다들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라는 미명하에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노하우인데 하면서 설계는 말이야.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펑션 키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고 그럼 매크로 정의는 이렇게 해 놓고 막 자기 나름대로 라이브러리 있잖아. 설계 라이브러리 그거 싹 주면서 오늘 뭐 술 한잔 했으니까 뭐 이제 내 편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막 엄청 귀한 것처럼 하면서 책 한 권 주고 막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설계에도 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설계 이론이 없어요. 책 한번 찾아보세요. 설계 이론이라는 검색어로 보면 지금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하면 전부 디자인, 기법 뭐 해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요? 그것도 웃겨요. 제가 이제 인턴으로 해가지고 대우전자 덜렁 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 4학년 2학기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지금 회사 들어가면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뭐 기계 요소 설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 당시에도 뭐 복학에 한 1년 반 공부했지만 뭐 안 와. 남들은 막 이만큼 가는데 난 기초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뭐 했냐 대학원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족보를 다 족보 있죠 족보. 원래 그 대학원 들어가면 족보 시험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실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대학원 공부가 이게 전공보다도 영어가 더 어려운 거야. 영어는 이건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영어도 잘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까지 시험을 봤어요. 영어를. 그래 혹시나 나를 뽑으면 난 한영과로 가가지고 내가 통역 쪽으로 해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코트라를 들어가가지고 세계를 주름 잡는 세일즈맨이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4개 시험을 봤어요. 대학원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그리고 이제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기계공학과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가. 그때 원서비만 30만 원 들었어. 원서비만. 그리고 대학원 시험 보러 가는데 그날 아침에 가서 시험을 보니까 고려대 앞에 가서 여관에 가서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연세대학교 장미여관 들어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경희대 휘경동 휘문동 거기 가가지고 또 하루 자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하루 더 잤나?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시험 본다 참. 그러니까 여관을 4일을 자면서 시험을 본 거예요. 다행히 거기에 좀 그런데 다 떨어졌어. 시험을 봤는데 1월 발표가 났는데 다 떨어졌어요. 1월 달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나는 이제 대우전자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팔짱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진짜 배수진을 치고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들어가 12월 19일 날 1994년 12월 19일 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때 내가 또 어디에 걸렸냐면 롯데제과 영등포 거기 가서도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서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지니까 여기 넣으니까 여기 되고 저기 넣으니까 다 되니까 롯데제과도 걸렸어요. 그래 이제 영등포 롯데제과를 면접을 보가지고 거기도 합격이 된 상태야. 근데 롯데제과 가면 얼마나 재미인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야 진짜 연구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전부 초콜릿이더구만. 초콜릿 막 엘리베이터 탔는데 전부 초콜릿이야. 막 초콜릿이 그냥 조그만 초콜릿이 아니고요. 시험용 초콜릿들 있잖아. 이만큼을 막 이렇게 한 판씩 막 피자판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왜 영등포 롯데제과를 지원했냐면 내가 좀 부산에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니까 부산에 회사에 어디에 좀 들어가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서 보니까 부산에는 공장이 없어요. 하나 딱 있어. 한진중공업. 그 당시에 94년도에 한진중공업이 어땠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만드는 배에다가 불 지르고 막 이런 회사야. 그래가 막 불 질러가지고 그 안에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이 불 지르고 자기가 타 죽고 막 그래. 내가 그 회사를 왜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한진중공업은 도저히 아닌 거야. 내가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울산 쪽에 현대자동차 이쪽이고 울산 쪽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거제, 창원 그쪽에 가야 되니까 집에서 떨어져가 생활해야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밥 좀 따뜻하게 먹고 집에서 좀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양산에 롯데제과가 있는 거예요. 롯데제과. 그래서 양산에 이제 제가 거기 과자 공장에 라인에 기계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메인터넌스지. 지금 생각하면 그 라인에 이제 기계 막 이렇게 정말 표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있잖아요. 여기 건물 관리인처럼 이제 구석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계 동작하는 거 세팅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뻔했어요. 그렇게 소박하게 진짜 나는 생각하고 롯데제가 영등포에 지원을 해가 됐어 거기도.
그 다음에 또 아니고 또 됐어. 근데 소집을 딱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생각나. 1994년 12월 19일 날 대기업들이 전부 동시에 그날 다 모이라고요. 그럼 이제 뭐냐면 하나를 결정해가 와야 되는 거야. 그날 오면은 거기 입사하고 안 가면 이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또 가면서 부산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좀 이거 마음이 갈등이 심한데 영등포 롯데제가 갈까요? 마포에 대우전자 갈까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말이, 야, 그래도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전자회사가 좀 낫지 않냐. 그리고 너가 인턴하면서 그래도 용돈도 받아가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여름 때부터 회사가 좋으니까 인턴하면서 용돈하고 생활비가 나와요. 좋잖아. 그래서 그래도 받은 의리가 있는데 대우전자 가야 안 되겠니? 해야 간 게 대우전자야. 근데 그때만 해도 배치를 나는 어디 받을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면접 볼 때 광주 내려갈래요? 그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난 이 광주에 내려가 있는 것보다는 롯데제과가 부산에서 집에서 출퇴하는 게 낫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12월 19일 날 딱 갔는데 거기서 큰 대강당에 딱 그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 있죠. 지금은 거기 서울 스퀘어 빌딩인가? 앞에 23층짜리 이거 있잖아. 각 잡아놓은 빌. 거기에 제가 6층에 딱 같은 대강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딱 모이는데 거기서 부서별로 딱 나와가지고 군대 있죠. 군대 그 보면은 막 이렇게 부서 배치받아가 이름 호명해가지고 저 따라오세요 하고 막 가잖아. 완전 그 분위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광주로 가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한 대 딱딱 부르는데 데리고 가는 게 그 건물 안에서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갔더니 보니까 복도가 있는데 난 놀랐어요. 그런 거 지금도 기억나. 이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우 빌딩 건물이 옛날 그 공무원 빌딩 건물이었어요. 그 안기부 건물하고 똑같아. 한번 자세히 봐요.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그냥 완전히 그 안에 건물 안에는 다 뚫려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한 100m까지 복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칸칸이 우리 그 렉 같은 걸 이렇게 돼 있는데 TV가요 한 수백 대는 그냥 쫙 있는 거야. 그 광경이 얼마나 내한테 인상이 깊어 지금도 생각나요. TV가 진짜 개벽 TV부터 해가 외제 TV는 다 있는 쫙 있는데 여기서 일할 만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배치받은 게 뭐냐면 설계예요, 설계. 근데 딱 갔더니 앉아래. 앉았더니 컴퓨터가 한 대 있어. 생판 모르는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크스테이션이야. 8,5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94년도에 지금으로 하면은 한 2억 3억은 할 거예요. 워크스테이션이 조그만 워크스테이션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게 그 당시에 2,500만 원. 프로그램 2,500만 원에 메인터넌스비가 1년에 2천만 원이야. 근데 내 연봉이 그때 한 1,500만 원 됐어. 그러니까 내 연봉의 10배나 많은 그런 컴퓨터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싶겠어요? 안 그만두고 싶겠어요? 그때부터 내가 그 유닉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움직였어요. 근데 유닉스 시스템이 잘못하면 데이터 다 날아가거든. CD 한 게 current change directory 이런 이제 명령을 써가 CD에가 CS D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데이터 한번 이거 잘못 조작했다가 내 데이터를 한 달치를 다 날리고 그러니까 이 설계 열심히 해놓고 다 날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성질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맨날 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자기 수양이 필요해요. 아니면 자기 성질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설계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발전시켜온 이론이 이겁니다. 자, 볼게요. 모든 게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이 문제가 생전 보도 못한 문제야. 그러면은 처음에 내 경험을 덜쳐내잖아요. 내 경험상 어떤 솔루션이 있는가? 경험상 솔루션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딱 찾아내.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친구한테도 전화하든지 친구 모여가지고 야, 내 이런 문제 있는데 너희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니?
하면 이야기를 쭉 들으면 또 한 두세 개 딱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터넷 검색해가 그 다음에 찾아내죠. 그리고 논문 또 뒤적여가 찾아내죠. 그리고 또 뭐죠? 거기서 서점 같은 데 찾아가지고 솔루션 찾아내지. 그러면 솔루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나오고, 브레인스토밍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 친구들 모아놓고 아무 때나 다 말해. 네, 비난 안 할 테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좋으니까 다 이야기해. 그게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 건 이거고, 내가 솔루션을, 요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선택하는 거는 한 많아봤자 두세 개잖아요.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설계 과정입니다. 그럼 뒤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지금 기존 NF 이 앞에 게 무슨 소나타죠? YF죠. 근데 지금 LF 소나타예요. 그럼 YF 소나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YF 소나타가 무게를 지금 연비가 안 좋아. 보면은 요즘 그 폭스바겐이나 이쪽은 막 연비로 막 100km씩 막 줄여가지고 골프 같은 경우는 막 그 샤시를 막 줄이고 뭘 줄이고 100kg나 줄여가지고 100kg 사람 몸무게 한 두 명분을 줄여버려가지고 어때요? 연비가 끝장판 연비예요. 리터당 디젤 그 TDI 엔진 넣은 거 같은 경우는 리터당 21km 이상 가요. 그 공인 연비가 21.3인데 실제로 타보면 기름이 안 주는 거야. 기름 만땅 넣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도 기름이 막. 그러니까 근데 차도 이쁘잖아. 차도 가격도 한 3천만 원 초반에다가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나타 고급형 한 3천만 원 주고 살 바 있죠. 그럼 외제차 폭스바겐 골프 그거는 뭐 검증된 차잖아. 그거 모양도 이쁘고 어디 가면은 그냥 대우도 받아. 그럼 그거 산단 말이에요. 그냥 현대가 지금 한마디로 불 붙었지. 예. 지금 디젤 쪽은 폭스바겐은 독일 차들이 강세거든. 왜냐하면 독일은 원래 디젤 엔진으로 시작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유보트 있죠. 2차 대전 때 유보트라고 잠수함 만들던 회사예요.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썼어요. 근데 디젤 엔진이 조용해야만 안 잡히지. 그게 벤저의 전신이었어요. 벤저는 그 디젤 엔진을 만들던 회사예요. 잠수함 디젤 엔진을. 그러니까 지금 디젤에 대해서는 벤저 기술력을 따라잡을 데가 없어. 벤저가 원래 그 승차감이 프레스티지가 메인이거든. 그러니까 프레스티지가 뭐죠? 특권이란 뜻이거든. 한마디로 럭셔리 차야. 근데 엔진이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을 넣었다니까? 근데 디젤인데도 가솔린 같이 조용하게 만드는 게 벤저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연비까지 좋잖아.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연비가 안 좋으니까 경량화를 시켜라. 경량화를 시켜 했는데 그냥 고장 강력판인가 그 인천제철에서 뭐 만들어 지금 뭐 무슨 하이스코어 공법인가 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자, 그게 하나의 그 문제점이야. 기술 사양이야. 두 번째가 뭐지? 튼튼하게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가격을 낮춰가지고 폭스바겐보다는 우리가 훨 싸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파사트보다는 우리가 한 500만 원에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팔리도록 해라. 그래서 현대가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비싸게 받았는데 지금은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가격을 한 1, 200이라도 더 낮추고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연비가 안 좋아, 지금 또. 연비가 가솔린 기반이니까 기술력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엔진 안에 보면요, 전부 독일제예요. 보면요, 전부 보시하고 그런 거 써. 그러니까 어때요? 현대가 지금 알파 엔진에요. 그런 가솔린 쪽은 많이 해왔는데
수소 자동차 그 엄한대가 지금 막 개발하고 있고 수소 자동차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안전성 때문에 그 폭발 위험 때문에 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전기차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한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현대의 딜레마야. 지금 현대는 가솔린이나 수소차를 쓰는데 디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디젤 하이브리드가 대세거든. 디젤이면서 하이브리드. 연비가 얼마나 좋겠어. 가솔린보다 연비도 리터당 배로 거의 배로 좋은데다가 폭스바겐이 올해 말에 어떤 차가 나온 줄 알아요? 리터당 100km 이상 가는 차가 나와요. 디젤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리터당 100km 이상. 멋있지? 그런 차 넣으면 4리터에 그냥 부산까지 가는 거야. 좋잖아요? 가격이 다운이 될까? 다운돼요. 대량 생산하면 내가 타도 한 4, 5천만 원에서 사겠다. 네. 연비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연비가 좋게 해서 경량화를 시키면서 튼튼하게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라. 자, 볼게요. 모순이야, 모순. 이게 튼튼하게, 여기 경량화를 시킨다면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때요? 소재가 가벼워지면 두께가 얇아지든지 그러면 어때요?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고급 소재를 써야 돼. 경량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뭘 써야 돼요? 재질이 뭐가 있죠? 카본, 파이버라든지 아니면 고장력 강판. 여기 열 처리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순수 그 철도 뭐 제대로 된 아주 순수 뭐 어떤 알로이 합금철을 써야 되고 뭐 두랄루민에다 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봐요. 고급 재질을 쓰면 어때요? 튼튼하게도 만들 수 있고 경량화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가격을 낮추려는데 가격과 또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게 설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경쟁력, 차별화는 뭐냐면 모순이에요. 모순을 극복하는 게 그게 모순을 극복하는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경제학은 처음부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비용은 적게 내는데 효과는 크게 하려면 그건 모순 아니에요? 효과를 크게 하려고 하면 투입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경제학은 어떤 컨셉으로 바뀌냐면 인터넷이 나왔어. 인터넷은 진짜 최소 비용이 아니고 제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야. 그게 여러분의 사다리예요. 신분 상승의 사다리인 거야. 지금까지의 그 트렌드는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벌도 좋고 학력도 좋고 그게 신분 상승이었는데 뭐야? 이때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최소 비용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어때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돼. 가외도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뭐죠? 해외 유학도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 어때요? 인정을 받잖아. 하버드 아무나 가요? 돈 많은 사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특이한 사람들. 뭐 인권 운동을 했거나 망명자거나 불쌍해서 아니면 뭐 명분이 있거나 뭐 저 사람을 하버드에서 받아주면 우리 학교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인도적인 학교로 이미지가 붙여진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하버드에서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 뭐 외교관 자녀거나 외교관 자녀면 제가 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우리 학교에 오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할 말이 많을 거다. 그런 거야. 하버드는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배경으로 뽑아요. 그런데 하버드, 미국도 엄연히 계층사회,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트렌드가 어때?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 인터넷은 페북으로 해가지고 내 생각 잘 올려놓으면 한 방에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NS, 스마트폰, 게임에만 쓰면 안 되고 이게 양날의 칼인 거야. 이쪽으로 보면 게임만 쓰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보면 신세상이야. 이쪽으로 좋은 면을 보려면 어떤 걸 본다? 유튜브를 통해서 야동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야동을 보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또 그냥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뭐 본 줄 알아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보면 남들은 똑같이 유튜브 봐도 같은 내용을 봐도 나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학원 가서 공부한다? 그거는요,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 이 생각이거든. 그래서 인터넷 활용해야 돼. 지금은요,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저는 다 봐요. 인터넷에 무료로 뭘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데 그 솔루션이 뭐냐? 요즘은 SNS나 인터넷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된다.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가격은 다운시키고 그런 고객 요구사항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고객 요구사항을 알아내기까지 마케팅 부서에서는 시장에다가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쟁사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고객 불만사항 같은 거를 차를 팔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 살 때 그 영업사원이 물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그걸 CRM이라고 해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고객 관리 시스템을 작동시켜가지고 영업부서 마케팅 쪽에서 고객의 어떤 불특정 다수의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 나름대로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제품은 어때요? 연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면서 그래서 뭐죠? 튼튼하고 가볍게 연비가 좋으려면 가벼워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그런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는 거 찾아내죠. 여기서 요를 찾아내는 게 뭘까? 이거를 마케팅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통계 분석을 알아야만이 이걸 여러 가지 두루뭉실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 아닌 정보들 뭐 이 말로서 돌아다니는 정보들 이런 거를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시키는 게 뭐죠? 통계 분석 기법이고 요즘 많이 뜨는 게 뭐죠? 비정량화된 데이터를 정량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개발 목표로 만들어내는 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하나만 잘해도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요. 왜?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럼 선거철에 막 돌아다니는 찌라시들 많아.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키워드를 딱 추출해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거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선거 대책위원회에 제출해봐. 그럼 이거 우와 사람들이 하는 이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도 분석이라 해가지고 우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떤 키워드 혁신 아니면 쇄신 아니면 뭐 이런 게 지금 몇 명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딱 제시해 줘봐요. 그 능력이라니까. 그러면 마케팅이나 그쪽에서 그런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거야. 여기서 돼 있는 거를 여러분은 이거를 부서에 그 제일 높으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디서 받아왔어. 지시를 받아가.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시를 해. 어떤 식으로 하냐. 야, 김 대리. 보니까 우리가 상부에 마케팅 쪽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왔는데 자,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제품이 지금 우리가 연비가 안 좋대. 상대방 자동차보다 연비도 안 좋아. 지금 아우성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아주 난간에 봉착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설계를 해봐. 다음 T1 자동차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LF 소나타 예를 들든지 여기는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데 경량화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야. 분명히 연비는 좋아졌는데 그걸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강성을 더 보완할지를 한번 고민해봐. 그리고 가격은 지난번 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해야 돼. 완전 모순 덩어리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 기계 설계를 쭉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먼저 지금 고객들로부터 들어온 걸 이제 정리를 했더니 이 세 가지야. 그럼 튼튼하게, 연비를 좋게 해달라. 그리고 차가 깡통같이, 껍데기같이 안 보이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가격은 물론 싸야 돼.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연비가 좋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 차량을 경량화시키거나 아니 엔진의 연소 방식을 바꾸거나
뭐 가솔린에서 디젤 하이브리드로 바꾸거나 아예 그냥 전기차로 바꾸거나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쭉 있잖아. 그리고 경량화를 그런데 깡통같이 안 보이고 튼튼하게 보여야 돼. 그러면 고장력 강판을 쓰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아예 그냥 그 탄소섬유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특수 플라스틱 강화를 쓰거나 아니면 받치더라도 아예 그 튼튼한 게 아니고 흡수를 잘 하게끔 오히려 더 잘 찌그러지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여러분이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을 낮춰라. 그럼 우리가 가격을 낮추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 어떻게 낮출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자체에서 다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외부의 기존 개발비 아끼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있는 거, 검증된 거를 독일산 TDI 엔진을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장착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미지가 좋잖아. 그지? 기술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제 남 거에 의존하니까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 제품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뭐 안에 있는 부품들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트 같은 거를 좀 시트는 안전에 영향이 없다면 가죽 시트에서 기본적으로 인조 시트로 다 바꾼다든지 그래서 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 어떤 이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디젤 하이브리드로 갔다. 그럼 디젤 하이브리드가 전기가 메인이 될 거냐, 아니면 디젤 엔진이 메인이 될 거냐. 그런 것도 이렇게 또 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발 목표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한 개발 목표 사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개발 목표 사양이 이제 여기서는 고객들이 이제 여기를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정리했고, 부서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요까지 이제 말해주면 여러분이 요걸 이제 정리를 요렇게 했어. 그럼 이게 뭐죠? 개발 목표고, 이걸 뭐냐면 제품 사양이라고 해요. 스페시피케이션. 그럼 이 사양이 제대로 정의가 돼야만이 출하 검사할 때도 이 기준을 맞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죠? 이걸 알아야만이 매뉴얼에도 그대로 적어요. 제품이 출시될 때 사용 설명서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 우리 제품은 연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엔진 기반, 디젤 기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엔진 오일은 언제 갈아줘야 되고, 전기는 어떤 식으로 충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은 고장력 강판에다 부분 플라스틱을 썼는데 이게 부식이 좀 약하니까 어떤 식으로 뭐 물기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품 카탈로그에 나오는 건 이 제품 특징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요까지 가는 데가 생각을 확산을 시키고 그 솔루션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선택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 과정이 전략적 생각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이거 그대로 넘어가고, 자, 그런데 보니까 그거예요. 항상 모순이 있어, 모순이. 모순이 어떤 모순이냐면, 요거 이제 보면 아까 했던 게 이제 여기서 이 생각을 확산을 시켰어. 확산을 시켜가지고 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확산을 시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도 여기 뭐죠? 아까 연비가 좋기 위해서 경량화를 시켰더니 경량화를 위한 대안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거, 그 다음에 친구한테 물어본 거, 인터넷 검색해 본 거, 뭐 그런 게 여러 개 한 10개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가벼워야 돼 가지고 여기 가벼울 수 있는 재질로 탄소 섬유 파이버를 뭐 특수 재질을 썼어. 그랬더니 이건 만족시켜주고 이것도 튼튼하니까 만족시켜줘. 그런데 이걸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이건 노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서 이걸 만족을 시키고 이거하고 이거는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때요? 이거 가지고 조절을 하면 이것만 조절이 가능하지. 그지? 뭐 이게 만약에 가벼워야 되는데 이걸 한 20%만 썼더니 만족을 못 시켜줘, 연비를. 그러면 25%를 썼더니 만족시켜줘. 그러면 다이얼을 업을 하면은 이것도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 25%를 올렸더니 가격이 5% 올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요런 사슬을 끊어줘야 되기 위해서 이 솔루션 중에 요런 사슬을 배제를 시켜줘야 돼. 솔루션 중에. 그거를 어떻게 판단한다? 여러분의 경험적인 엔지니어 경험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만이 그걸 판단할 수 있지, 그것까지 정량화시키기가 하긴 쉽지가 않은 거야. 설계, 그럼 자기 직관적으로 봐. 아, 이걸 쓰면은 이거하고 간섭이 있겠다. 그 정도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은 버렸어. 그럼 나머지 3, 4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자, 봐요. 그러면 이런 요거하고 여기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봐요? 도저히 이거하고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의 그 생각이 굳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 봐요. 요거하고 가격도 뭐죠? 그 튼튼하게 만들고 연비가 좋게 만들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이 두 가지 모순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거와 요거 사이에 접점, 이만큼 갭이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살짝 옆에서 봐요. 평면도 상에서. 이쪽으로 보면 이거 붙잖아. 생각의 룰을 바꾸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시프터.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데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보는 관점이죠. 창틀을 이쪽으로 바꾸는 거죠. 트리저 이런 게 발명 기법인데 이렇게 다 보는 그런 어떤 툴을 제공해줘요.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프레임을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설계 원리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인디펜던트라는 거예요. 아까 개발 목표가 요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아까 생각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 개 중에 DP1이라는 게 아까 밑에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그 중에 전략적으로 가장 밸류가 높은 거를 선택한 게 DP1이라면 자, 이런 관계예요. FR1하고 DP1만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중간에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1, 1, 1, 2 대각선으로 1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돼. 행렬 알죠? 자, 볼까요? FR11은 1 곱하기 DP11 플러스 0 곱하기 DP12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다 곱해가지고 더해주죠. 근데 이게 다 0이니까 결국은 DP11은 FR11과만 관계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한테 DP1이 영향이 있다, DP11이 영향이 있다면 이게 1이 되겠지. 그지? 그건 좋은 설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설계에서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돼요. 인생 레이아웃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 중간에 저기 들어갔는데 여기 봐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아까 여기서 그 인디펜던트 프린시플을 썼을 때 이 노이즈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한 솔루션이 3개가 있다고 봐. 그럼 그 3개를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트리즈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솔루션이 또 이렇게 나온 게 이 정도 있고 나머지 아까 뭐 있는데 그거는 간섭 일으키는 거 빼버렸어. 그럼 요 3개 중에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써야 되느냐? 자, 봐요. 여기가 효율 차원이고 이게 효과 차원이 전략적으로 보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효율이 제일 높으면서 효과도 제일 높은 이 영역을 내가 솔루션으로 차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걸 밸류에이션 과정인데 밸류는 결국은 X 플러스 Y 하면 여기 있는 게 제일 높은 가치하고 효율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DP22은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판, 아니, 그 튼튼하게 만드는 거다. 깡통같이 안 만드는 거다. 그럼 첫 번째는 고장력 간판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 복합, 그런 FRP를 쓰는 거고, 그랬다. 근데 DP 둘둘은 고장력 간판은 효율은 어때요? 비용이 높으니까 낮아. 그리고 효과는 좋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0으로 나누면 여기가 한 3이 되고, 그리고 요 효과는 7이야. 그럼 여기는 10이야. 그죠? 3 플러스 10은, 3 플러스 7은 10이야. 근데 FRP를 썼어. FRP는 만들기도 용이하고, 공정도 훨씬 줄여가지고, 어때요? 가격도 싸니까 8이야. 그런데 효과는 200개 안 돼. 8에 3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11인데 8에다가 3을 합하면 밸류가 11인데 얘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10이죠. 그럼 어느 걸 최종 솔루션을 써야 돼요? 이거죠. FRP.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섭 있는 걸 솔루션을 다 빼버리고, 둘째는 그 간섭 없는 것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거를 선정하는 게 그 설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경량화시키면서 연비가 좋게 만들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맞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요거 빼버리고 요 중에 전략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만들어가 그 중에 또 다른 데 간섭 있는 것 배제하고 나머지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해가 딱 나오고 그러면은 설계가 실패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로직한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라는 거는 이런 제품 설계뿐만이 아니고 인생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설계도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어. 그럼 그에 대한 솔루션을 막 만들어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돼. 그럼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노이즈가 뭔가? 내가 유학을 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집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그럼 그게 노이즈잖아. 그죠? 그럼 그런 거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장학금으로 간다. 아니 장학금을 안 되면 어디 또 내가 아르바이트에 돈 모아가 일단은 거기 교두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벌으면서 간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솔루션을 쭉 만들어 놓고 근데 여기 중에 밑에서부터 노이즈가 엄청 큰 거는 다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한 서너 개 중에 밸류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효과는 크고 그렇게 밸류 딱 해서 그 중에 하나 딱 선택해서 솔루션을 잡는 거예요. 그게 설계 과정이나 인생 과정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 이런 데 대해서 솔루션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면 이게 이제 설계를 매칭시켰다. 또 다른 말로 최적화시켰다. 아니면 이렇게 결과물은 혁신적인 설계다. 왜?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꿨잖아요. 트리저라는 기법으로 없는 기법 같으면 그런 경우의 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많이 만들었잖아. 트리저라는 게 발명 기법인데 확대 축소, 시간의 분할, 그 다음에 뒤집어 보기, 여러 가지가 있어. 거꾸로 보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아까 이게 그거죠? 이런 펑션 리콰이먼트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야기 되나? 자,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개발 목표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느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솔루션을 한번 쭉 배열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 최우선 개발 목표를 예를 들어 거기도 경량화도 있을 거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세 중에 뭐에 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의 효과를 여기다 배열을 쭉 하고요. 그리고 DP로서의 효과를 또 배열을 주변에 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합한 어떤 점이 나오잖아. 그럼 그게 밸류가 제일 큰 게 나오죠. 그럼 그게 FR1이 만약에 여기라서 요거 플러스 여기가 여기 한 12가 나왔고 FR21은 DP가 한 요 정도 나오고 그 다음 효과는 이 정도다. 그럼 여기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11이다. 이게 10이다. 그럼 요 중에 요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경량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종합적인 결론도 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딱 3시간 냈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예. 그럼 출석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